했나요? 네, 한번 볼까요? 하영이는 집에서 공원에 가는 도중,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가요. 그런 도중에 서점을 들린대요. 책을 사기로 하고 집에서 출발하여 시속 3km/h 3km로 서점까지 걸어갔대요. 자, 여기에서 20분 동안 책을 샀고요. 책을 산 후 시속 4km/h로 공원에 도착하였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여기 공원까지 여기까지 거리예요. 거리가 4km일 때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구해라. 집에서 서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x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x가 된다는 거는 알겠죠? 거리하고 속력이 있죠. 거리하고 속력이 있으니까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간에 관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총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끔. 자, 그러면 얘는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20분을 소요했죠? 여기서 20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시간이 단위니까 20분이니까 60분의 20 이만큼에 걸린 시간. 그리고 얘는 속력이 4고요. 거리가 4-x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했을 때 1시간 30분이 걸린 거죠. 자, 1시간 30분은 1과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따라서 양변에 60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6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0x가 되고요. 20이 되고요. 얘는 15니까 15에 4-x는 30이어서 9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20x 마이너스 15x 5x 그 다음에 60, 20, 80은 90 x는 80 넘어가니까 10이고 5로 나누니까 2다. 네, 그래서 2km가 정답이 되겠네요. 집에서 서점까지는. 자, 밑에 있는 14번은 같은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3km.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15번입니다.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할만할 거예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깡이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 봅시다. 자, 다음은 15번이에요. 형은 오전 7시에 집에서 출발해요. 매분 60m. 단위가 분이고 미터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속력으로 학교를 향해서 걸어갔다. 집이고요. 학교입니다. 형이에요. 60m 분입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그리고 형은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출발한 지 8분 후에 늦게 출발한 거예요. 동생입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매분 80m/분. 이렇게 이 속력으로 형을 따라갔어요. 형과 동생이 만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난다라는 게 뭐 학교 가기 전에 뭐 이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만났으면 뭐가 같은 거예요? 시간이요? 그 시간은 8분 늦게 출발했거든요.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돼요? 그러면 형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동생은 요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일까요? 네, 이게 플러스 8인지 마이너스 8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 볼까요? 네, 마이너스 8이 맞죠. 네, 20분이 걸렸으면 동생은 12분이 걸린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8, 얘가 시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자, 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속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고요? 만났다. 거리가 같다. 움직인 거리가 같다. 맞죠? 네, 따라서 속력 곱하기 형,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예요. 형의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동생이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됐나요? 네.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20x가 될 거고요. 80x에서 60x 빼니까요. 넘어가면 640이 되어져서. 그래서 32가 되어지네요. 즉, 형은 32분 걸린 거죠. 그러면 동생은 만나는 시각을 만나는 시각 그랬으니까 7시 32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16번 해보도록 할게요. 16번. 그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도에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죠? 왜 없죠? 다른 것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자, 봅니다. 17번이에요.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200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대요. 열차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열차입니다. 바퀴 좀 그려줄까요? 열차. 그리고 200m, 이게 200m 다리예요. 그러면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대요. 20초.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맞아요. 꼬리까지 이 꼬리가 끝에 있어야 돼요. 끝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열차면 가다가 이제 이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간을 재는 겁니다.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하니까요. 재다가 이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열차가 어디가 될 때까지였냐면 요렇게 될 때까지였죠. 요렇게.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핵심은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열차에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해돼요?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속력이 얼마죠?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속력 얼마예요? 일정한 속력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력 20초 걸린대요. 20초. 속력은 뭐분의 뭔데요? 시간분의.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죠? 20. 이게 시간이죠? 그럼 거리는요? 네?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네. 여기서 와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뭐예요? 네, 다시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시간, 거리.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는 속력. 얘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도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죠. 뭐냐면 500m 터널입니다. 똑같겠죠? 5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니까 이때도 열차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얼마나 걸렸대요? 30초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30초 걸렸으니까요. 여기는 500 플러스 x.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명 하나씩 지우고요. 양변에 6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에 200 플러스 x가 되고요. 6에 500 플러스 x가 되네요. 3x, 6x 정리하니까 3x고요. 600 뭐 잘못됐니? 미쳤나봐. 여기 2잖아요. 약분하면. 그죠? 네, 여기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얼마예요? 네, 2인데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3x, 2x 넘어가니까 x, 2, 50, 1000
그래서 600 빼면 400 이렇게 되네요. 열차의 길이는 400m이다. 자, 1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이랑 막 수업이랑 네.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넘기까지 하면 한 5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겹쳐놓으셨어요. 맞아요. 오, 댐벼. 댐벼. 자, 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시간표를. 네. 그죠? 다음 특강은 지금 예약 중이요? 나쁘지 않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정답은 4번입니다. 맞나요? 18번이요. 아니. 맞아요. 18번 푼 사람은 25번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죠? 25번 어렵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풀겠어요. 네, 보도록 합시다.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5% 증가, 여학생은 4% 감소 해서 전체 학생 수는 작년과 같았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됐어요? 남학생은 늘었어요. 여학생은 줄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작년하고 같았대요. 그 말은 증가한 학생 수와 감소한 학생 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네, 그게 끝입니다. 됐죠? 그러면 작년 전체 학생 수가 630이었어요. 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학생 수가 630이니까 작년 올해 남학생 수. 작년 남았어요. 작년 남학생 수. 그렇죠.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 남학생 수가 X면 작년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630 빼기 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량은 100분의 5 곱하기 X가 돼요. 그 다음에 4%는 100분의 4 곱하기 63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양하고 요 양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죠? 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x는 100분의 4의 630 마이너스 x여서 양변을 100을 곱하면 5x는 4 곱하면 얼마죠? 4, 32, 24, 25 25, 20 빼기 4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x는 2520이고 2520을 9로 나누면 18, 72, 8, 72, 280 따라서 x는 28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 수가 X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네, 우리가 구한 건 작년 남학생 수인데 문제에서 물은 건 올해입니다. 자, 올해는 요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작년 X하고 얘하고 더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따라서 지금 280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280을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나눠봅시다. 나누고 2고 14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명까지 더해줘야 294명이 올해 남학생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까비 작년만 구했네요. 그죠? 자, 26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14를 아, 지금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그랬는데 구하라는 거는 올해 남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검정색 280이 작년 학생 수였는데 100분의 5만큼 증가한 학생 수를 더해줘야죠. 그래야 올해 학생 수가 나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봐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작년에 300이었어요. 근데 올해 10명이 증가했어요. 10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올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이 300명이었어요. 이거 얘예요, 얘. 작년에 300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올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네,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80명이 작년 학생 수였고 이 10명에 해당되는 게 5% 증가한 5%만큼 증가한 학생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5 곱하기 280. 이거를 해야지 증가한 학생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더해 준 겁니다. 좋아요. 네, 답은 624 맞습니다. 자, 아니요, 나가야 돼요. 나중에 푸시고요.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식이와 강태가 매달 받은 용돈의 비는 4대 3이고 지출의 비는 7대 5래요. 두 사람이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각각 2,000원일 때 광식이가 매달 받은 용돈의 액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요런 문제를 딱 여러분들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식을 뭐 어떻게 세우지? 네, 요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당탕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런 식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문제를 읽고 이렇게 하면 식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한번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당탕탕 아무거나 막 하고 싶은 거 막 해봐야 돼요. 상상도 안 되겠어. 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써보려는 액션을 취한 거하고 그냥 설명을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지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지수는 뭐로 놔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의 비가 4대 3이니까 실제로 얘가 4x만큼 용돈을 받았다고 해보는 거죠. 얘도 3x만큼 받았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외요가 중요한데 너무나 근데 당연하게 미지수를 둬야 돼요. 근데 이게 광식이가 매달 받은 돈의 X라고 해서 4X라는 건 알겠는데 왜 강세가 맞아요. 받은 용도의 X를 같은 그 돈을 과- 네? 그러니까 같은 돈을 광식이를 물어본 거예요. 같은 돈을 얘는 4를 못 거고 같은 돈을 4를 못 거고 광식이가 이래식이잖아. 아니 광식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4X. 물어보면 매달 X. 광식이가 곱하기 천원을 X만 받는 하면 거야. 광식이가 그럼 광식이 4천 아 그러면 광식이는 왜 곱하기 X야? 자, 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자, 됐죠? 자, 얘기해 줄게. 같은 돈이 돈이야? 아니라 나는 그냥 자, 이제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제 B가 4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은지 모르죠. 그러면 40원을 받고 30원을 받을 수도 있죠. 80원을 받으면 60원을 받았겠죠. 400원을 받으면 300원을 받았겠죠. 800원을 받으면 600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B가 4대 3이에요. 그러니까 4에다가 얼마를 곱한 게 실제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얘기가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x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야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재현이? 네. 됐죠? 네, 따라서 얘가 4x면 얘가 3x로 둬야지 되는 거예요. 얘가 4x인데 얘는 뭐 3y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b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됐어요? 한 달 동안 지출의 비니까 지출의 비는 두 사람이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2,000원이잖아요. 남은 용돈을 받았어요. 얘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출은 얼마만큼 한 거예요? 네? 얘가 용돈을 이만큼 받았어요. 지출은 그러니까 남은 게 2,000원이에요. 그럼 지출은 얼마만큼 한 거예요? 2,000 빼기 4.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4x 빼기 2,00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x 빼기 2,000이 요게 지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3x 빼기 2,000이 지출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와 얘의 비가 몇 대 몇이다? 7대 5다.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용돈을 물어봤는데 이게 용돈을 그 시기예요. x를 구하는 거죠. 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7에 3x-2000은 5에 4x-200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
요거 21x, 20x 넘어가니까 x. 5하고 2000 곱하니까 마이너스 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4,000이니까 플러스 14,000. 따라서 4,000. x가 4,000원이니까 4,000이니까 광식이 어딨죠? 요거네요. 광식이 돈. 여기 4,000원에다가 4를 곱해야 돼요. 네, 그래서 4 곱하기 4,000입니다. 그래서 16,000원인 거를 이해할 수 있네요. 자, 이게 27번입니다. 2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는 이걸 하면서 하잖아. 우리 이걸 사주고 해. 어? 나도. 야, 이거 현수가 잘해야 돼. 맞아. 그것도 괜찮다. 미안해서 잘하게 되는 건가? 근데 부모님도 일단은 그냥 사주는데 내가 뺀 적은 없는데 시간을 벌어. 자, 우리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특강이다 보니까,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네. 흐르는 강물 사이에 두 지점. 흐르는 강물 사이에 두 지점 A, B 사이를 보트를 타고 왕복하려고 한다. 강물이 흘러요, 이렇게. 강물이니까 이렇게 좀 잘랐다고 볼까요? 강물이 흘러요, 이렇게. 강물이니까 파란색으로. 디테일이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강물이 흐르니까 일단 생각 드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어느 쪽으로 흐르지? 근데 이쪽으로 쓰는데 이쪽으로 같지 않아? 거기서 거기에 맞아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강물이 요렇게 흐른다고 볼까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요. 그럼 빨리 갑니다. 맞죠? 그런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물의 속력이 방해를 하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A, B 사이를 보트를 타고 왕복하려고 한대요. 강물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하여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강물이. 2km/h. 시속 2km로 흐른대요. 그리고 보트의 속력이 두 개 나오네요. 보트, 이거는 지금 검정색은 뭐죠? 검정색은 네, 강물의 속력이에요. 다음에 보트의 속력 6km. 이건 보트의 속력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강물은 어디에서 흐른다? A에서 강물의 속력은 A에서 B를 향해 흐른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리 속력. 맞죠? 거리 속력. 나왔으니까 거리하고 속력 나오면은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6km/h와 2km/h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트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빨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트예요.
여기가 A고 저기가 B입니다. 그러면 강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6km per hour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강물의 속력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B에서 A로 갈 때에는 보트의 속력이 6km잖아요. 보트의 속력이 6km인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2km만큼. 그러면서 4km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돼요? 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은 8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 때는 4인 거예요. 그리고 거리는 어떻다? X다. 두 개를 더하면 그게 3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네요. 양변에 8을 곱합시다. 3, 그러니까 X는 8, 거리는 8km. 됐죠? 자, 30번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 할만하잖아요. 문제수도 선생님이 많이 줄여줬고. 이 속력 그런 게 더 나은 것 제가 조금 풀려서 그런 거. 같아요. 자, 됐죠?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됐어요. 시침, 분침, 이 31번, 32번 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아니. 중요한데 왜 빼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은데. 도형,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수학은요, 이 규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규칙을.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규칙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게 규칙이죠. 뭐, 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규칙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얘는 좀 눈에 보이게 줄 뿐인 거고, 얘는 나 규칙 좀 숨어 있어. 좀 찾아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잘 보세요.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95개가 되는 것. 95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는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단계의 도형인가? 그러면 1단계는 정사각형이 몇 개예요? 5개인데 이거를 그냥 5로만 볼 수는 없다. 2단계는 몇 개죠? 네, 8개인데 이걸 또 8개로만 볼 수 없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질 거야 라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거나 써보세요. 규칙성 있게끔 써봐야 돼요. 괜찮아요. 안 돼도 이걸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개인데 이런 규칙으로 얘네들이 늘어나네?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했나요? 네. 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이거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인데? 두 개네? 세 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도형 안에서 찾지 않고 이 도형이 몇 개인지로 규칙을 쓰는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게 더 답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냐를 생각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써보면 얘는 2, 1, 2를 더해서 5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3, 2, 3을 더해서 되는구나. 얘는 4, 3, 4구나. 그러면 위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단계 여기 1, 그죠? 2단계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 여기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X단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가 X, 양쪽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규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끝났다. 이게 얼마다? 95. 그러면 3x 플러스 2는 95. 3x는 93. x는 31. 따라서 31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거, 요거랑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죠. 이거랑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다 사실. 근데 나 숨어있지롱, 나 찾아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찾아주려면 노력을 좀만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접수했어요. 네. 접수했습니다. 네,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눈빛이 나에게 무언의 압박을 줬어요. 네. 근데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안 힘든 게,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이게 이번에 예비 소집이라고 졸업식 때문에 금요일 수업이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월수 금 하니까 너무 힘들고 월수는 좀 버티다가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월수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끝.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잖아요.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와. 아니 되게 좀 어이없는 게 다들 알고 있는데 괜히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니 맞잖아요. 여기 4일이랑 26일 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네. 원래 특강을 한 달만 하는 건데 왜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원래 한 달이에요. 12번. 네, 우리가 회차를 많이 쳤죠. 회차를 나눈 거예요. 1월달, 2월달로. 12번 한 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서 하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1월달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빨리.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안 하고 뭐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서 텀이 좀 있어야 그 사이에 좀 숙제도 시키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나쁜 놈 같잖아요. 자, 됐죠? 자, 34번 해보셨나요? 네. 네, 정답이 네, 34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요. 진짜 싫어. 그죠? 예, 여러분 진짜 싫어해서 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려고 그러니까 부담 없게끔 숙제를 내주지 않고 가능한 한 이제 선생님이 다 알게끔
네. 차라리 이거 쉬워. 네. 저거 마이너스 1도 네, 알았습니다. 왜좀 아닌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게, 요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 싫어해요. 이제 왜 싫어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뭐 굳이 알고 싶지 않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대문자 AB는 뭐예요? A, B, D요. A. 장난이 왜? 좀 많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왜 5시간 남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네, 지금.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 넌 죽었어.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수학에서요, 이거를 수직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직선 위에 이 점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A라고. 그러니까 요 A와 요 B라는 거는 어떤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 안에 1이라고 쓰면 이 A라는 점에 이 지점의 요 값은 1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A 가로 열고 A라는 얘기는 이 지점의 좌표를 A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 뭘 구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라고 합시다. 좌표. 알겠죠? 수직선 위에 좌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얘랑 같다라고 했죠. 그럼 뭘 아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이제 소수점보다는 맞아요. 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네,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지금 길이죠. 맞죠? 그런데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좌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1과 2분의 1. 그렇죠. 1과 2분의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에서 여기 있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얼마만큼 더 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가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B는요? 똑같겠네요? 뭘 아는 거라고요? 길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3분의 1이 몇 칸 갔죠? 2칸 갔어요. 3분의 1이 2칸 갔죠. 3까지요? 네. 아니, 3 말고 여기까지요. B라는 점이 여기까지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해서 3분의 8이 되어지는 거예요. 됩니까? 따라서, 네? 네. 이해돼요? 네. 따라서 2A니까 2 곱하기 A. 2 곱하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8 그래서 5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밑에 있는 거 해볼까요, 우리? 자, 2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미안한데 다 해야 됩니다.
숙제로. 네? 활용은 선생님이 다 풀어줬어요. 활용은 선생님이 다 풀어줬습니다. 일단 나가는 데까지 네, 천천히. 네, 많이 안 내죠. 여긴 안 돼요. 여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서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혼자서 도저히 못해. 근데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 정답 뭐죠? 네, 2번 정답은 네, 1 맞네요. 자,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요. 자, 5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순서쌍이 뭐예요? 순서쌍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서쌍이라는 말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순서를 정확히 뭐 순서는 정하면 되는데 굳이 순서쌍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이유예요. 보세요. y는 2x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1이에요. 그럼 y는 얼마죠? 2인 거예요. 이거 공감하죠? 그러면 x가 3이면 y는 얼마죠? x가 3이면 y는 6 아닌가요?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잖아요. 수학은 규칙도 규칙인데 긴 걸 씹어요. 그래서 긴 거를 다 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합을 이렇게 나타내요. 합, 다 더하는 거. 더한 거를 이렇게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막 극한이라고 해서 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막 이렇게도 막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 줄입니다. 수학은. 긴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봐요. x, y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야,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x는 1이고 y는 2라고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지 뭐.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끝이에요. 3,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걸 순서쌍이라고 한다. 왜 이게 나왔다고요? 귀찮아서 나온 거예요.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서. 자, 됐네요. 따라서 이 두 순서쌍이 서로 뭐 한대요? 같다잖아. 그러니까 3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5랑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 4랑 b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뭐 더 풀어볼 저기를 주진 않을게요. 다음 9번. 9번. 10번이래. 9번. 네,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은 뭐와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y와 x인데 우리는 x와 y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 요게 뭐예요? x축. 요게 뭐예요? y축.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거든요? 제1사분이요. 그렇죠. 여기는요? 제4사분. 어우, 좋아요. 1, 2, 3, 4, 4분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1, 4분면의 부호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x의 부호는 플러스, y의 부호 플러스. 2, 4분면은요? 그렇죠. 3, 4분면은? 마이너스, 4, 4분면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할까요? A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2, 3이다. 이렇게 되네요. B는 1, 4다. C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D는 D 이거 어떻게 해요? D는 어떻게 하죠? 여기 0이랑 3이 0이랑 3.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0,3 이게 문제죠. 잘 봐요. 그냥 0이야. 그냥 0인가요? 왜냐면은 Y축도 0이고 X축도 0이에요. 0이에요. 0,0. 에이, 0,3. 3,000원이에요. 3,0. 뭘까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D 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D. 그쵸. 3,0이죠. 왜냐하면 순서상은 아까 전에 약속했잖아요. 앞에 뭐 쓰기로? X 쓰기로. 그러니까 이 점의 X 값은 3이에요, 지금. Y의 값이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3,0이라고 써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를 볼게요. 자, 2를 보면은 얘는 3, 네, 3,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요거 약하니까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습니다. 0,2가 되겠죠. x의 값은 0이고 y 값은 2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기초여가지고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쉽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이게 많이 쉽다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